새벽 3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침실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재욱은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향하던 그 순간 그는 멈춰 섰습니다. 아내의 방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숨소리, 아니 신음소리였을까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살며시 문틈으로 들여다본 그 순간 재욱의 세계가 멈춰버렸습니다. 그곳엔 그의 아내 수진이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절망과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재욱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쾌락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달래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27년을 함께한 부부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그리고 이 남자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중년 남자가 아내를 위해 벌인 6개월간의 비밀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반전의 순간들을 함께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재욱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조심스럽게 소리나지 않게 마치 유령처럼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이마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은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대체 뭘 한 거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눈을 감아도 뜨고 있어도 계속 머릿속에 재생됐습니다. 아내의 그 표정, 절망에 가득 찬 외로움으로 일그러진 그 얼굴. 결혼 27년 차였습니다. 재욱은 56세, 아내 수진은 54세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큼 금슬이 좋은 부부였죠.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한 게 재욱은 작은 건설 자재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현장을 돌아다녔죠.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아이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집 대출, 빚더미 같은 현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아이들은 다 커서 독립했고 빚도 어느 정도 갚았습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옆을 돌아보니 아내는 너무 멀리 가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대화는 밥 먹었어? 회사 잘 다녀와 정도였습니다. 스킨십? 그건 언제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재욱은 스스로에게 변명했습니다. 나도 피곤해. 50이 넘으면 원래 그런 거 아냐? 부부는 그렇게 사는 거지. 하지만 오늘 밤 그 장면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한 남편이었는지를,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이었는지를,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재욱은 잠이 들었습니다. 아니, 잠이 들었다기보다는 기절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거든요. 다음 날 아침, 재욱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도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니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수진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남인 듯 동거인에게 하는 인사 같았습니다. 재욱은 그 말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피곤하실 텐데 더 주무세요. 괜찮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욱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165cm의 늘씬한 몸매는 50대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침 햇살에 비친 그녀의 옆모습은 20년 전 신혼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이 여자를 이렇게 방치했을까요? 밥을 먹는 내내 재욱은 뭐라도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아니, 그건 안 됩니다. 그걸 봤다고 말하는 순간 아내는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여보, 우리 요즘 이것도 이상합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할 게 뻔했습니다. 결국 재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로 가는 차 안. 재욱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을 때 그는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초라한 중년 남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나 정말 한심하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니, 분노라기보다는 자괴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아내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모르고 살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무감각한 인간이 될 수 있었을까? 회사에 도착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가져와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래처에서 전화가 와도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아내를 다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점심시간. 재욱은 혼자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평소엔 직원들과 함께 먹었지만 오늘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국밥을 시켜놓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젊은 남자들이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진짜 여자들은 관리가 답이야. 나 요즘 헬스장 다니면서 몸 만드니까 여친이 완전 달라졌어. 맞아. 그리고 테크닉도 중요하지. 난 유튜브로 공부했는데 효과 장난 아니야. 어이, 너 그거 알아? 요즘엔 남자들도 시술 많이 받는데. 확대 시술 같은 거. 헐, 진짜? 그거 효과 있어? 있지. 내 선배가 했는데 완전 인생 바뀌었다던데? 재욱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몸 관리, 테크닉 공부, 시술. 그는 젊은이들의 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마치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이거다. 이게 방법이구나. 재욱은 식사를 대충 마치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개인 칸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검색창에 한 글자씩 입력했습니다. 중년 남성 체력 증진, 부부관계 개선 방법, 남성 확대 시술,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욱은 1시간 넘게 화장실에 앉아서 정보를 읽었습니다. 헬스 트레이닝, 식이요법, 영양제, 테크닉 개선, 그리고 시술. 특히 남성 확대 시술에 대한 정보를 읽으면서 재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즘엔 이런 게 있구나. 실리콘 볼을 삽입해서 크기와 자극을 강화하는 시술. 후기를 읽어보니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56세 나이에 몸에 칼을 대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본 아내의 그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혼자 외로움을 달래던 그 모습. 재욱은 결심했습니다. 해야겠어. 반드시 해야 해. 그날 오후 재욱은 회사 일을 일찍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시내에 있는 큰 헬스장으로 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니 쩌렁쩌렁한 음악 소리와 철컹거리는 기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트레이너가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등록하시려고요? 네. 그런데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요. 50 넘었는데 괜찮을까요? 아, 전혀 문제 없으세요. 요즘 50대, 60대 회원님들 엄청 많으세요. 오히려 그 나이에 시작하시는 게 건강에 더 좋습니다. 재욱은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1년 회원권을 끊었습니다. 비쌌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투자였으니까요. 아내를 위한, 아니, 우리 부부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목표가 뭐세요? 트레이너가 물었습니다. 재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27년 만에 다시 남자다운 남자가 되고 싶다고? 체력을 좀 기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몸도 만들고요. 좋습니다. 그럼 주 4회 하루 1시간 30분씩 운동하시죠. 식단 조절도 함께 들어가고요. 그날부터 재욱의 비밀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재욱은 새벽 5시에 일어나 헬스장으로 갔습니다. 회사 출근 전에 1시간 30분씩 운동하고 샤워하고 출근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고 근육통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하지만 재욱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조금씩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뱃살이 빠지고 어깨에 근육이 붙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신기했습니다. 이게 내 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욱은 비밀리에 비뇨기과를 찾았습니다. 남성 확대 시술. 상담받고 싶은데요. 진료실에 앉아서 그 말을 꺼내기까지 1시간이 걸렸습니다. 대기실에서 몇 번이나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생각하면 이 정도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실리콘 볼 삽입술이라고 합니다. 귀두 아래쪽에 작은 절개를 해서 볼을 넣는 거죠. 크기도 커지고 자극도 훨씬 강해집니다. 부작용은 거의 없고요. 회복 기간은 1달 정도입니다. 아프진 않나요? 마취하고 하니까 수술 중엔 안 아프고요. 수술 후에 일주일 정도는 좀 불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견딜만 합니다. 재욱은 고민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인터넷으로 후기를 수십 개 읽었습니다. 대부분 만족스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아. 하자. 재욱은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3개월 후였습니다. 그 전까지 몸을 최대한 만들어 놓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욱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헬스장 운동, 샤워, 출근. 저녁엔 유튜브로 부부관계 개선에 대한 영상을 보며 공부했습니다. 주말엔 러닝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진이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보, 요즘 왜 그렇게 일찍 나가요? 어느 날 아침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 회사에 일이 좀 많아져서. 재욱은 얼버무렸습니다. 거짓말이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얼굴은 더 좋아 보이던데요. 수지는 남편을 훑어봤습니다. 예전보다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뱃살이 빠지고 어깨가 넓어 보였습니다. 얼굴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운동 좀 하고 있어. 운동을요? 언제? 새벽에요? 수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56세가 넘어서 갑자기 새벽 운동? 뭔가 이상했습니다. 결혼 27년 동안 남편이 운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새벽마다 나간다고? 설마, 바람?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중년 남자가 갑자기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10중 8구 여자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수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남편의 옷을 빨래하다가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헬스장 영수증이었습니다. 1년치 회원권.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20만 원?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영양제 구입 영수증 30만 원어치였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러는 거지?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생기가 넘쳤습니다. 씩씩하게 인사까지 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네. 수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재욱은 아내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요. 별일 없어요.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명백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밥그릇을 탁탁 내려놓는 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재욱은 불안했습니다. 뭔가 들켰나? 하지만 헬스장 다니는 걸로 이렇게까지 화날 일인가? 다음 날 저녁, 수진은 친구 영희를 만났습니다. 영희는 수진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카페에 앉자마자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희야, 우리 남편이 이상해. 왜? 무슨 일인데? 갑자기 새벽마다 나가더니 헬스장 다닌대. 그것도 1년치를 120만 원이나 끊어놓고 영양제도 사고 옷도 새로 사고 얼굴엔 생기가 넘치고. 영희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나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야. 근데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없어. 27년을 함께 살았는데. 수진아, 남자들은 몰라. 특히 50 넘어서 갱년기 오면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많아. 내 친구 남편도 그랬거든.
갑자기 꾸미고 다니더니 나중에 보니까 회사 후배랑 바람 피우고 있었대. 아냐.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남편이 자는 걸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었으니까요. 카톡을 열어봤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의 대화뿐이었습니다. 문자도 확인했습니다. 역시 별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 기록을 보는 순간 수지는 숨이 멎었습니다. 부부관계 개선, 중년 남성 체력, 여자를 만족시키는 방법, 남성 확대 시술. 뭐야 이게? 수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성 확대 시술? 대체 왜? 누구를 위해서?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면 그 여자를 위해서 이러는 건가? 몸도 만들고 시술까지 받으려는 건가?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목이 메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7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이 둘 낳아 키우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 수지는 화가 났습니다.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당장 남편을 깨워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지는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재욱이 집을 나서자 수진도 재빨리 옷을 입고 따라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뒤를 밟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남편의 차가 멈춘 곳은 헬스장이었습니다. 수지는 차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헬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 30분 후 샤워하고 나와서 회사로 향했습니다. 정말 운동하러 가는 거구나.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헬스장에서 여자를 만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같았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헬스장만 갔습니다. 일주일을 미행한 끝에 수지는 확신했습니다. 적어도 아침 시간에 다른 여자를 만나지는 않는다는 걸.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대체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나한텐 한마디도 없이? 수지는 답답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러닝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여보, 이야기 좀 합시다. 재욱은 땀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무슨 이야기? 요즘 왜 그러는 거예요? 뭐가? 갑자기 운동하고 영양제 먹고 옷도 새로 사고 대체 왜 그러냐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욱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건강 관리 좀 하려고. 건강 관리요? 27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돼요. 그게 아니 진짜야. 나이도 있고 해서. 거짓말. 솔직히 말해요. 다른 여자 있죠? 뭐? 재욱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다른 여자? 무슨 소리야? 그럼 뭐예요? 왜 갑자기 꾸미고 다니는 거예요? 왜 몸 만들고 영양제 먹고
인터넷엔 온갖 이상한 거 검색하고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나한텐 손 한 번 안 잡으면서, 나한텐 쳐다도 안 보면서 다른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재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27년을 함께한 아내가 자신을 의심하며 눈물 흘리고 있었습니다. 재욱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 두 손을 잡았습니다. 수지는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재욱은 더 세게 잡았습니다. 나요. 안 나. 절대 안 나. 당신,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재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바람 피운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내가 지금 이러는 건 전부 당신 때문이야. 나 때문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들어봐. 제발. 한 달 전 새벽에 내가 우연히 봤어. 수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뭘 봤다는 거예요? 재욱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길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혼자 침실에서.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걸 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몰려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래. 미안해. 보려고 한 건 아니었어. 그냥 우연히. 근데 당신 얼굴을 봤어. 그때 당신 표정을. 재욱의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이 울면서 하고 있더라고. 외로워서, 허전해서,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게 혼자 울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56세 중년 남자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나는 정말 너무 한심했어. 내가 27년 동안 당신한테 뭘 한 거지? 당신을 이렇게 외롭게 만들어 놓고 혼자 고통받게 만들어 놓고 나는 대체 뭘 한 거야? 수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 바꿔야겠다고. 당신한테 다시 남자다운 남편이 되어야겠다고. 체력도 기르고 몸도 만들고 공부도 하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 재욱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시술도 받으려고 했어. 남성 확대 시술. 당신이 검색 기록 봤지? 맞아. 내가 검색한 거야. 당신을 더 만족시켜주고 싶어서.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았어. 너무 늦었지? 재욱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27년 동안 쌓였던 외로움이, 서운함이,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이 바람 피운 줄 알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껴안고 울었습니다.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27년 만에, 아니, 어쩌면 신혼 이후 처음으로 두 사람은 진심으로 서로를 느꼈습니다. 한참 후,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정말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운동도, 영양제도, 시술까지. 그래. 전부 당신 때문이야. 수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울다가 웃으니까 얼굴이 엉망이었지만 그녀는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바보. 왜 말을 안 해요? 내가 얼마나 불안했는데. 미안해.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 우리 결혼 기념일에 완전히 새로운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 결혼 기념일이 수지는 계산해 봤습니다. 2개월 후였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재욱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사랑이 넘쳤습니다. 기다릴게요. 당신이 준비한 거 꼭 보고 싶어요. 두 사람은 다시 껴안았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섞인 포옹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27년 동안 쌓인 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재욱은 계속 새벽 운동을 나갔습니다. 이제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땀 흘리고 있다는 걸. 그래서 매일 아침 남편이 나갈 때 현관까지 나와서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응, 다녀올게. 작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컸습니다. 재욱은 2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트레이너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사장님, 진짜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이렇게 몸이 변하는 거 처음 봐요. 재욱의 몸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뱃살은 쏙 들어가고 가슴과 어깨엔 단단한 근육이 생겼습니다. 팔뚝도 굵어졌고 허벅지도 탄탄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신기했습니다. 이게 56세의 몸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술 날이 다가왔습니다. 재욱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시술 받아. 정말요? 떨려요? 떨리지. 솔직히 무섭기도 하고. 수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당신 할 수 있어요. 고마워. 다음 날 아침, 재욱은 병원에 갔습니다. 수진이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재욱은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56세에 이런 시술을 받는다고? 괜히 부작용 생기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하지만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 흘리며 혼자 외로움을 달래던 그 표정. 그리고 자신의 고백을 듣고 울면서 웃던 그 얼굴. 괜찮아.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환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재욱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마취 때문에 아픈 건 몰랐지만 마취가 풀리고 나니 정말 아팠습니다. 으윽. 재욱은 신음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이 정도 통증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루 입원했다가 다음 날 퇴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많이 아파요? 좀 아프긴 한데 견딜만 해.
수지는 남편을 부축해서 침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간호했습니다. 약도 챙겨주고 식사도 챙겨주고 밤에 잠 못 이루는 남편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제가 고마워요. 당신이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통증이 많이 줄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거의 회복됐습니다. 한 달 후 의사는 말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생활하셔도 됩니다. 재욱은 기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그곳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크기도 커졌고 울퉁불퉁한 볼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기대와 설렘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결혼기념일까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재욱은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고급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오션뷰 스위트룸이었습니다. 하룻밤에 80만 원이나 하는 방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꽃도 주문했습니다. 장미 백송이, 아내가 좋아하는 빨간 장미였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명품 가방, 수진이 예전에 한번 갖고 싶다고 했던 그 가방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D-데이만 남았습니다. 결혼기념일 당일, 아침부터 재욱은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27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청년처럼 떨렸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시간 비워둬. 약속 있어. 약속이요? 응. 우리 둘만.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무슨 계획인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결혼기념일이니까요. 오후 6시, 재욱은 새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3개월 동안 몸이 변해서 예전 옷들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맞춘 거였습니다. 네이비 슈트에 화이트 셔츠. 그리고 아내가 예전에 사준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56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탄탄하고 멋진 남자였습니다. 수진도 준비를 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10년 전에 산 거였지만 관리를 잘해서 깨끗했습니다. 화장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20대처럼 예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54세 치고는 잘 유지된 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에서 마주봤습니다. 우와, 멋있어요. 수진이 감탄했습니다. 남편의 달라진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당신도 예뻐. 재욱도 아내를 보고 감동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차에 올랐습니다. 어디 가요? 호텔. 호텔이요? 응. 특별한 곳. 차는 해변가에 있는 5성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수지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여긴 너무 비싼 데 아니에요? 괜찮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수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방 안가득 장미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장미 백송이, 그리고 침대 위엔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한테 주고 싶었어.
27년 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보답으로 재욱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못해준 거 너무 많아서 오늘부터라도 당신한테 잘할게. 수지는 남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코스 요리였습니다. 고급 와인도 곁들였습니다. 오랜만에 나누는 대화는 즐거웠습니다. 기억나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지? 대학 축제 때였잖아. 그때 당신이 나한테 커피 쏟았죠. 맞아. 그래서 옷 사준다고 연락처 받았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신혼 시절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었던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꿈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제 여행 많이 다니자. 제주도도 가고 유럽도 가고. 좋아요. 당신이랑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션뷰 창문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은은하게 들렸습니다. 재욱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네. 나. 떨려. 나도요.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에 키스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자연스러워졌습니다. 27년 전 신혼 시절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깊고 진한 키스였습니다. 옷을 벗기고 침대로 향했습니다. 재욱은 정말 천천히 정성스럽게 아내를 대했습니다. 3개월 동안 유튜브로 공부한 테크닉을 하나하나 사용했습니다. 아내의 반응을 살피며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변화된 그의 몸이 아내에게 전해졌습니다. 수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크기도 달랐고 울퉁불퉁한 볼들이 안쪽을 자극하는 느낌도 신기했습니다. 어때? 재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수지는 처음 느껴보는 감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재욱은 3개월 동안 기른 체력을 발휘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10분도 버티기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30분, 40분도 문제 없었습니다. 템포를 바꿔가며 각도를 조절하며 수진의 반응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여보, 여보. 수지는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7년 만에, 아니 결혼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만족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빛이 침대 위를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아직 거칠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응? 이게 진짜 당신이에요? 재욱은 웃었습니다. 왜? 이상해? 아니요. 너무 좋아요. 꿈 같아요. 수지는 남편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고마워요.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당연한 거야. 당신은 내 아내잖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계속 들렸고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그날 밤, 새벽에 나를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재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충격이었어.
그리고 미안했어.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나도 그때 정말 외로웠어요. 밤마다 혼자 울면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날 안 쳐다봐 주니까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건가 싶었어요.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도 했고요. 재욱은 아내를 더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신 그런 생각하지 마.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야.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얼마나 피곤했을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 우린 서로 이해하잖아. 그걸로 됐어. 두 사람은 다시 키스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서로를 느꼈습니다. 이번엔 첫 번째보다 더 여유롭게, 더 깊이 서로를 탐험했습니다. 수지는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터치가 예전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더 섬세하고 더 정성스러웠습니다. 자신의 몸 구석구석을 기억하고 있다는 듯이 정확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여보, 어떻게 이렇게 공부했어? 유튜브로 어떻게 하면 당신이 더 좋아할지. 수지는 감동했습니다. 56세 남자가 유튜브로 부부관계를 공부했다니.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3번, 4번을 나눴습니다. 재욱의 체력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56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수지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보, 더 이상은 못해요. 미안. 너무 신이 났나 봐. 당신, 정말 괴물 같아요. 수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재욱은 아내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사랑해, 여보. 나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눈을 떴습니다. 옆에 남편이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변했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재욱도 눈을 떴습니다. 일어났어? 응. 잘 잤어요? 완전히. 당신은? 나도요.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호텔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습니다.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뷔페에서 음식을 담으면서 수진이 물었습니다. 여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뭐가? 우리요.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재욱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랑 행복하게 살 거야. 여행도 많이 다니고 데이트도 자주 하고 그동안 못 해준 거 다 해줄 거야. 정말요? 그럼 약속해. 수지는 웃었습니다. 나도 당신한테 더 잘할게요. 더 예쁘게 꾸미고 더 관심 갖고 더 사랑할게요. 고마워.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여유롭게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아름다웠습니다. 파도가 반짝이며 밀려왔다 밀려갔다를 반복했습니다. 여보, 저기 봐요. 저 파도처럼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응?
밀려왔다가 멀어지고 또 가까워지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재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근데 이제 우린 계속 함께 있을 거야. 더 이상 멀어지지 않을 거야. 약속해요? 약속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수진이 물었습니다. 여보, 친구들한테 이야기해도 돼요? 뭘? 당신이 나를 위해 이렇게 변한 거요. 운동하고 시술 받고. 재욱은 웃었습니다. 부끄럽긴 한데 당신이 자랑하고 싶으면 해도 돼. 히히, 진짜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남편 정말 멋지다고. 수지는 행복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낯익은 집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우리 집 청소 좀 해요. 기분 전환도 하고. 그래, 같이 하자. 두 사람은 옷을 갈아입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함께하니 즐거웠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재욱이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내가 왜? 날 받아줘서, 날 믿어줘서. 수지는 남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요.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줘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다시 타오르는 사랑처럼.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었다. 27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나를 위해 모든 걸 바꿨다. 그의 사랑을 다시 느꼈다. 아니, 처음으로 제대로 느낀 것 같다. 이제 우린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함께 할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더니 정말 그런 것 같다. 일기장을 덮고 수지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남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의 가슴 속엔 뜨거운 사랑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꽃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아니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재욱과 수진 부부는 유럽 여행 중이었습니다. 파리의 한 카페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행복해요? 재욱이 물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당신은요? 나도. 정말 꿈만 같아.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기념일 이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데이트를 했고 매달 작은 여행을 다녔습니다.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눴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하늘이 노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건 서로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7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야 진정으로 함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평생 계속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